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원가 회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원가 회계 쭉 마치고 나중에 우리 TAT 교재에 있는 이론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또 한번 풀어보는 시간 종합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은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전산세무 1급에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 확인 방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어려운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부분별 원가 계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그때 다 했습니까? 다 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중배분율법 남겼나요? 아예 안 했나요? 아예 안 했어요? 아, 그럼요. 그럼 다 했네요. 그죠? 단계배분법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이거 한번 보죠. 부분별 원가 계산은 뭐 말 그대로 부문을 세분화해서 그 부분별로 제조간접비를 구해가지고 배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책 92페이지인가요? 하단에 보시면 이중배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중배분율법. 전산세무 1급에서는요, TAT 시험에서는 출제가 잘 됩니다. 꼭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전에 모형을 좀 더 간명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전에 단일배분율법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단일배분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보조 부분이 이렇게 그죠? 보조 부분이 있다. 보조 부분이 하나 있고 제조 부분이 뭐 조립하고 절단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조립하고 절단이 있으면 우리 저번 시간에 보조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이쪽에 배분하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모형을 좀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뭡니까? 단일배분율법은 이 보조 부분의 원가 제조간접비 3,000원이 발생했다 하면 이걸 그죠? 어떻게 이쪽에다 뭡니까? 제조간접비 이쪽에 그죠? 보조 부분의 제조간접비잖아요. 제조간접비 그죠? 제조간접비를 3,000원 어떻게 하면 여기 배분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그래서 뭐 둘둘법, 삼위법에서 그죠? 보조 부분 두 개 가지고 여기에 배분하고 했던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이런 단일 배분율법이 아니고 이중 배분율법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단에 뭡니까?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배분 기준. 이거에 대한 이론 문제하고 실무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타나면 이걸 적용한 금액을 나타나니까 이걸 조금 논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논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배분율법이라는 것은 배분을 몇 번 한다는 거예요. 두 번 한다라고 보면 돼. 지금은 보조부분의 원가를 한 번, 그죠? 이렇게 배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법은 제조간접비를 원가 행태에 따라 조밀하게 뭡니까?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배분율법은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입니다. 원가 행태.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보조 부분의 원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제조간접비가 3,000원을 나누는 거야. 변동비하고요. 고정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고정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 3,000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배분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3,000원의 내역을 그죠? 나누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변동비가 1,000원이고 고정비가 2,000원이라고 가정하다.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합계가 3,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선 단일 배분율법은 3,000원을 가지고 배분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 방법이 아니고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서 뭡니까? 두 번 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논점은 이거잖아요.
이 변동비를 한 번 뭐죠? 이렇게 그죠? 변동비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배분을 얼마를 할 거냐? 1,000원을 그죠? 모두 이렇게 배분할 거고 또 고정비 요거를 그죠? 요거 2,000원을 뭡니까? 2,000원을 이쪽에다가 얼마를 배분할 거냐?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배분하는 게 아니라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에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뭐냐면 변동비는 뭐냐면 실제 뭡니까? 실제 생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 고정비는요.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조립하고요. 조립하고 절단이 있다고 가정하고 조립 절단은 우리 실제 그죠? 시간하고 우리 최대 생산량 있죠. 그러니까 실제 사용량을 가지고 하는 거 얘는 최대 사용량, 실제 사용량이고 얘는요. 최대 사용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개를 한번 보죠. 학계 한번 보겠습니다. 학계. 실제로 조립 부분하고 절단 부분에 만약에 기계 작업 시간을 한다면 몇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한번 자료를 제시해 볼게요. 여기는 여기 60시간 되고 얘는요 40시간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봐요. 100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얘가 100시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모자켓파가 200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는 조립에서 할 수 있는 조립 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실제 생산 있죠. 최대 사용량은요. 기계에서 만약이라면 100시간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얼마 한 거야? 60, 얘는 40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면 변동비는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가격을 어떤 값을 가지고 적용할 거냐 이거잖아요. 변동비는 실제 사용한 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비는요 최대 생산량을 그죠? 이걸 가지고 기준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그러니까 변동비 1,000원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여기서 변동비는 뭐를 기준합니까? 제가 파랗게 좀 쓸게요. 파랗게 한 건 변동비라고 하죠. 요 기준이 뭐죠? 요걸 기준한다는 겁니다. 그죠? 실제 요거는 몇 프로죠? 여기 차지하는 부분이? 0.6, 얘는요? 0.4의 비율이죠. 그죠? 그러니까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겠다 이거죠. 고정비는 요 두 개가 지금 캐파가 0.5하고 뭡니까? 0.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을 어떤 기준에? 실제 사용량을 기준하지 않고 뭡니까? 최대 사용량을 기준하겠다. 그럼 0.5하고 0.5니까 얘는요 1,000원 이렇게 배분할 거고 얘는 지금 60%니까 1,000원을 뭡니까? 600원, 400원 자 이렇게 배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죠? 이 배분했을 때 조립 부분에 배분될 원가는 1,600원 이렇게 해도 출제된 적이 있고 이런 문제도 뭡니까? 실제 생산량을 기준하는 건지 최대 생산량을 기준하는 건지 배분하는 그러니까 배분 기준이 뭡니까? 실제 생산량을 기준할 건지 최대 캐파로 할 건지 그거에 따른 구분입니다. 변동비는요? 변화된 변동비니까 그죠? 실제 생산량을 기준하는 거고 고정비는요? 픽스되어 있는 이죠.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이것만 이론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계산 문제는 안 풀어봤죠, 그죠? 요게 관계된 얘기 같이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회차 부분까지는 여기 이 내용이 없는데 자주 출제되니까 꼭 좀 챙겨가지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분별 원가 계산과 관계된 이게 있으면 같이 한번 좀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여기 있네요, 그죠? 아, 이거는 지저분한 문제니까 나중에 풀 거예요. 10번 문제는 나중에 풀 건데 최고 지저분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뒤에서부터 좀 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60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60회, 그죠?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0회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당연히 뭐를 낼까요? 당연히 단계 배분법을 내겠죠, 그죠? 문제, 물론 직접 배분법을 낼 때도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죠. 자, 당사는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이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한다고 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수선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분되는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먼저 뭐부터 배분한다고 했습니까? 동력 부분부터 먼저 배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 개념은 보조 부분이 앞에고 제조 부분이 뒤에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직접 배분법은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2번 해도 되지만 단계 배분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이 단계 배분법은 그죠? 3위법입니다. 3번, 2번의 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 여백에다가 먼저 4개를 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죠. 앞에 2개는 보조 부분, 뒤에 2개는요 제조 부분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배분되는 있죠. 동력 부분부터 여기에 먼저 적는 게 원칙입니다. 동력 이렇게, 그죠? 여기 가장 먼저 배분되는 동력부터 먼저 적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50만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적으면 되겠습니다. 수선 부분, 여기 절단 조립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3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적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빈 여백에다가 이걸 적는 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한 20초 걸립니다. 3개 긋고 적는데. 자,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 배분하면 되고요. 단계 배분법은요,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됩니까? 3위법, 3번, 2번. 자, 볼게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해서 틀, 이렇게 해서 딱 해서 2, 3위. 3위법 딱 넣습니다. 이 틀이 있어야지 이걸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여기 원하는 것만 알면 좋겠지만 지금 연습이니까 제가 다 적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차피 이 그죠, 수선 부분의 30을, 동력 부분의 30을, 50을 이 비율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분 대상은 지금 뭡니까? 3개가 되는 거고, 요거는요, 여기 밑에 거는 무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줄 때 보면 얘가 그건 답하면 10분의 2 되고요. 10분의 4, 10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보면 50%네요. 70, 그죠? 70분의 뭡니까? 35니까 분수로 적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분수로 딱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풀세트로 다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거 적고 세미하고 딱 하는데 이제 불과 1분 딱 걸립니다. 정말입니다. 네, 탁탁 해서 탁탁탁 하면 1분. 그리고 그때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수선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분되는 원가는 얼마입니까? 그럼 수선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어디로? 절단 부분, X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채야 될 점이 수선 부분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왜 많이 출제되냐면요. 수선 부분은 얘한테 동력한테 받아가지고 받은 금액을 더한 금액을 배분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얘를 X를 넣을 수 있지만 좀 드문 얘기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니까 20%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합하면 40만 원 되겠습니까? 그럼 40만 원이면 40만 원을 반, 그죠? 반을 배분할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만 원이 정답이다, 그죠?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형에서 어떤 걸 묻더라도 X를 어떤 걸 묻더라도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다양하게 물어보더라도. 그러니까 틀이 있어야 된다고요. 꼭 여러분들은 단계배분법, 3위법을 꼭 좀 알아야 됩니다. 3번, 2번 이렇게 배분하는 걸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단계배분법의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 일단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59회차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9회차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직접 작업 시간을 배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정 배부한다는 말은 우리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하고 그걸 부분별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예정 배부한대요. 예정 배부액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생산이 완료된 시점이니까 배부한 금액은 실제 조업 기준에서 예정 배부를 쓴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정 배부율의 제품별 예정 직접 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까? 아니죠, 그죠? 네, 직접, 그죠? 우리 직접 배부 기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 그죠? 2번 볼게요. 제조 간접비는 합리적 배부 기준에 의해서 각 부분에 배부돼야 되고 제조 간접비 과대 배부액을 비례 배분법으로 처리한 경우에 매출원가 처리법으로 경우한 경우에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원가가 어디로 갑니까? 대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대 배부니까, 그죠? 불소치약이 아니니까 뭔가 차변이 아니니까 대변이니까 대변에 가고 대변에 대체되는 게 뭡니까? 매출원가하고, 그죠? 매출원가가 뭐 감소하게 되고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배부와 상관없이 배부액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뭡니까? 인과관계를 서로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는 걸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부분이 있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보니까 59회차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직접 배분법을 물어본 문제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다른 제조간접비에 배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보조 부분, 그러니까 다른 보조 부분 얘는 배분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만 뭡니까? 직접 배분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직접 배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계 배분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분될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얘는 삼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둘법입니다. 그러니까 둘둘법을 그냥 여기에 꺼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끊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서 바로 꺼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툴을 그죠? 여기 뭡니까? 두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제조 부분이면 반대로 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분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얘 보조 부분은 직접 필요 없는 거잖아요. 8분의 4, 얘도 뭡니까? 8분의 4 두 개 합하면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습을 위해서 제가 다 적어 드리는데요. 실제로는 제시되는 것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수선 부분 8만 원에서 어디로 갑니까? 따라갑니다. 어디? 조립 부분, 그죠? 이거 아닙니까? 조립 부분에 그죠?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이거 뭐 반이잖아요, 그죠? 8만의 반이면 3만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할 줄 알면 이 문제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단계 배분법이면 3위법으로, 직접 배분법이면 둘둘법으로 해서 툴을 가지고 풀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에 있어가지고